사람을 말하다. Peoples.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반도체 대기업에서 13년 정도 근무하고 이제 퇴사한 지 2년 된 윤PD라고 합니다. 오늘 혹시 어떤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출연을 좀 하셨어요? 요즘 대기업도 그렇지만 이 직장인들이 정년퇴직이라든지 네. 퇴사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직장인들이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좀 어디를 다니셨어요? 이 빨간색 나비 날아다니는 혹시 S. 예. 네네네. 거기 다녔습니다. 와, 거기면은 진짜 우리나라 3대 대기업 아니에요, 진짜? 요즘에는 거의 2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아직도 회사에 대한 좀 자부심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저 자부심은 다닐 때도 없었습니다. 네. 얼마나 다니신 거예요? 총 직장 생활을 13년 했는데 이직을 한 두 차례 했기 때문에 뭐 SK에서 있었을 때는 한 5년, 6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촬영 전부터 좀 궁금했는데 네. 왜 갑자기 빡빡이가 되신 거예요? 제가 지금 유튜브 대행업을 한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아, 지금 이 다음 사업을 위해서 이제 머리를 빡빡 밀게 됐거든요. 빡빡 밀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그렇죠. 두피 문신업이라는 거를 지금 이제 오픈 준비 중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직접 이 머리에다 두피 문신을 또 받아보기 위해서 밀고 이제 두피 문신을 받은 거죠.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 그러면 SK 다니실 때 네. 마지막 연봉이 어느 정도 주셨어요? 제가 그 원천징수 찍히는 게 거의 9천 가까이 됐죠. 회사 생활은 좀 어떠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동안에 이제 6, 7년 정도 엔지니어 기반 쌓였던 경험을 가지고 갔더니 그 경력을 인정을 받더라고요. 이 첫 직장보다 오히려 좀 더 심리적으로는 좀 뭐 쫓겼을 수도 있는데 이 몸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나았어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조금 더 작은 회사에서는 업무를 좀 더 다양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본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첫 직장에서 했던 일들이 많다 보니까 막상 대기업 갔더니 거기는 좀 더 전문적인 일들을 많이 시킬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저는 편했다고 생각이 들었죠. 뭔가 이직하시기 전에 생각했던 대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있으셨을 거잖아요. 그게 맞았나요? 가셨을 때? 그건 또 사실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SK 문화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제가 입사를 했을 때만 해도 이제 바뀌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어떤 그 꼰대 문화는 여전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문화는 외국 회사가 더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역시 국내 대기업도 역시나 국내에서는 역시나 어쩔 수 없다. 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공채 출신과 경력직 출신과 성골과 진골과 맞아요. 네. 다르잖아요. 좀 어떠셨어요? 저는 완전히 굴러 들어온 돌이니까 핍박을 좀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핍박한 게 아니라 저의 경쟁자들 있죠. 저의 또래들. 그러니까 뭐 제가 과장급이었으니까 과장급들이 저한테 경쟁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도 어찌됐든 뭔가 대기업에 가셨을 때 주변 분들, 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좋아하셨겠네요. 제일 좋아했던 게 이제 아버지. 네. 아버지도 이쪽 반도체 회사 출신이셨고 아, 그러시구나. 또 아버지도 대기업에서 직장생활을 마무리하셨기 때문에 저보다 아버지가 더 좋아하셨죠. 결국 이직을 하셔서 대기업으로 연봉도 좋아지고 그냥 뭐 업무도 원래 하던 건 더 세분화해서 하는 거니까 뭔가 더 좋아졌고 뭐 사람들은 어딜 가나 힘든 거니까 그냥 어느 정도 적응을 하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왜 그만두신 거예요? 결국 내가 내 사업을 해야 된다. 아무리 내가 대기업에 있어봐야 뱀의 꼬리도 안 된다. 이거는 용이 아니라 뱀의 꼬리도 안 된다. 내 인생에 남는 게 뭔가라는 그런 이제 현타가 왔던 거였죠. 내가 이대로 다니다가 지금 우리가 대기업 가면은 한 50살만 넘어가서 위험하거든요. 그죠. 실제로 지금도 위험할 거예요. 그 모습들을 제가 지켜보니까 이거 나도 이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는 40살쯤 됐을 때 결심을 했던 거였죠. 그래도 사실 우리나라 진짜 3대 대기업인데 거기서 퇴사를 한다는 건 웬만한 마음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려놓을 게 많으니까. 네.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셨어요? 그 당시에 저희 팀장님이 나이가 한 50세 정도 되셨거든요. 근데 보통 대기업들을 한 40대 중반 되면 팀장님 다세요. 근데 우리 팀장님은 50세가 되셨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50세들은 임원들의 역할 나이가 됐는데 우리 팀장님이 좀 밀린 거죠. 누락됐구나. 예, 그래서 50세가 됐는데 팀장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자기 이제 언제 그만둬야 되냐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50세 때부터. 저랑 나이 차이 한 10살 전 남짓 됐었나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도 많이 봤었고. 한창인데 50대. 네. 그때 당시에 제 아기를 임신했을 무렵이었거든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 직장 선배가 이제 어느 날 뭐 형 오늘 뭐 끝나고 뭐해요? 물어보니까 마트를 간다는 거예요. 그 마트 왜 가요? 이러니까 아기 저기 물총을 고쳐주려고 간다는 거예요. 물총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물총을 고쳐주려고 마트를 가냐고. 비싼 물총이요? 왜 그러냐고. 돈 아껴야지 이러는 거예요. 이게 내 미래 같은 거예요. 내가 아기 태어나야 되는데 아니 직장생활 다니는 선배가 물총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물총 고쳐주러 마트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대로 살면 나도 이제 우리 애기한테 이런 아빠밖에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나 돈 벌어야 된다. 이런 간절함. 와,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이거는 내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 내가 아무리 잘하면 뭐해.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해.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현타를 많이 느꼈던 거죠. 근데 뭐 임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절대 안 들더라고요.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임원 하면 뭐해. 하면 뭐해? 하면 임원 하면 뭐해. 연봉 1억인데. 연봉 1억에서 2억 받으면
실수령액 얼마인지 아시죠? 한 600, 6, 700인데 그쵸. 그럼 그거 받아서 내가 뭐해? 난 더 벌고 싶어. 난 내 사업을 하고 싶어. 그런 마음들이 더 강했던 거죠. 저도 회사를 오래 다니다가 나와서 이제 PD님과 비슷한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게 저도 부장님을 봤을 때 그때 50세 정도 되셨어요. 아, 나가서 뭐 하지? 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네. 저희 팀원분 중에 이제 또 다른 부장님 계셨는데 이제 나가셨어요. 그리고 나가셔서 뭐 하는지 아세요? 뭐 하세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대기업 다니시던 분이 그 받은 퇴직금 가지고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차리셨더라고요. 근데 잘 되면 다행이지, 근데. 잘 되겠어요. 준비를 안 하고. 아는 게 뭐 있어요. 금방 문 닫으셨다고 다시 재취업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재취업이 되셨네요. 그건 진짜 다행이다. 근데 뭐 다운그레이드겠죠. 아, 그쵸, 그쵸. 네, 연봉 줄여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진짜 그냥 한철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진짜. 근데 우리가 80세, 9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현실입니다, 현실. 진짜. 네. 그쵸.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아, 내가 너무 지레 겁먹었나? 그냥 네. 그렇게 살면 되는 건가? 지금 회사 나오게. 아, 굳이 왜 나와야 되나? 네. 아, 그렇게 살면 되지. 네. 나와서 좀 팍팍할 때도 있으니까. 아, 저도 한편으로 그 생각 해본 게 네. 나는 왜 이렇게 별나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어서 뛰어나왔을까? 맞아. 그냥 다니면 되지. 뭐 2억, 3억 받고 나중에 나와서 그때 생각하면 되지. 다 그렇게 사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뭐 나와서 사업 한다고 해서 막 떠벌리지만 직장인은 어때서? 그쵸. 그분들도.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현실을 제 입장에서 제 현실을 깨닫게 된 거니까 뭐 그분들이 잘못됐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쵸, 그쵸. 네. 근데 사실 반도체 말고는 뭐 해보는 게 없으실 거죠? 해본 게 없죠. 뭘 준비하셨어요? 저는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부동산 경매 공부였어요. 아, 다 이 태클을 타시는 것 같아요. 네. 웬만하다 보는데. 그 당시에 부동산 경매 붐, 그때 코로나 전이었거든요. 네. 유튜브에 막 떴잖아요. 예, 부동산 경매부터 해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부업 이런 것들 열풍을 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부동산 경매를 열심히 하면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경매 공부하는 그런 모습들과 임장 다니는 모습들을 막 혼자 찍어서 올렸던 거예요. 대기업 다니면서 얼굴 막 공개하고 막 미친 아니, 듯이. 이거 너무 깡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진짜? 그냥 뭐 어차피 안 볼 것 같으니까. 잘리면 어떻게 그거 많이 걸려서. 근데 보면 그때 내리를 하면 내리면 되잖아요. 마인드가 좋으시다. 일단 하고 보는 스타일이시네. 저는 약간 해야 돼요. 아, 왜냐면 퇴사를 이미 생각하고 있어서 자르면 잘라라 이거였나? 약간?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닐 때까지 최대한 열심히 다니지만 내 건 준비를 해야 된다. 아. 이 부업의 개념이 아니라 내 미래를 내가 준비하는데 네가 말린다고 해서 내가 안 할 건 아니다. 그치, 와, 이거 정답이다. 네. 어차피 내 인생 책임져 줄 거 아니니까. 네가 유튜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면 네가 내 인생 책임질 거야? 아, 맞네. 아니잖아요. 맞아. 영상 내리려면 영상 내리면 되는 거고. 일단 유튜브 하는 기술이라도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경매와 유튜브를 했던 거였죠. 그렇죠. 근데 유튜브도 편집을 전혀 안 해보셨을 거예요. 아, 그렇죠. 어떻게 시작을 하셨어요? 그냥 맨땅 헤딩 하는 거죠. 뭐 책 보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편집기를 뭐 이런 게 있대. 그럼 제가 처음에 제가 핸드폰을 시작했거든요. 편집을. 갤럭시 노트인가 뭐 있었어요. 그걸로 아주 쉬운 앱을 이용해가지고 편집을 그냥 맨땅 헤딩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준비는 어떻게 보면은 다 안 된 상태에서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준비란 건 저는 100% 준비는 없다고 봐요. 내가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가서 제로에서 시작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잘 해나갈 수 있다. 내가 대기업 직장생활을 잘 해왔듯이 이것도 내가 또 해나갈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이 좀 발생하고 계신 상태였어요? 빵원에서 시작했죠. 근데 너무 이거는 지금 세대는 너무 무모한 거 아니에요? 진짜 시대. 그래서 저처럼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지금 제가 후배들한테 이야기해요. 준비되지 않은 퇴사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내가 잘하는 게 절대 아니다. 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 근데 마음의 준비라든지 직장생활 하면서의 반드시 부업을 미리 해보든지 어떤 미래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나와야 된다.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는 항상 하거든요. 아, 그러면 수입이 빵원이라 쳐요? 그러면 어떻게 수익을 만들 거라는 생각을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때 저는 다행스럽게도 와이프랑 맞벌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의 생활비 정도는 있었죠. 살짝 정도는. 네. 근데 뭐 계획은 당연히 짜고 나왔죠. 뭐 몇 개월 안에는 수익을 발생시킬 거다 이런 건 있으셨어요?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였어요? 제가 한 6개월 정도 되면 내 직장 생활 받던 월급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면은 거의 한 뭐 500, 600 600 이 정도? 네. 그런 계획은 짜고 나왔었죠. 그게 이제 경매랑 유튜브였어요? 유튜브를 유튜브요? 내가 마케팅을 대행업을 해서 유튜브로서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겨서 나왔던 거거든요. 와, 근데 마케팅을 전혀 모르시는 부서셨잖아요. 완전 모르죠. 근데 저는 어떻게 엔지니어였으니까. 좀 무모한데 약간. 어쨌든 그래서 6개월 만에 내가 수익을 내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나오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6개월 만에 수익이 나셨나요? 정말 운이 좋게도 한 6개월 되는 무렵에 진짜요? 그 목표치를 가지 못했지만 첫 수익이 발생했던 게 딱 6개월째였어요. 그게 조회수 수익이에요? 아니면 외부 광고 수익? 이제 유튜브 대행업을 맡게 된 거였죠. 이제 제가 운영하는 채널 이름이 윤PD가 간다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채널에 이제 주인공으로 모셨던 분이 26살에 머리를 밀고 가발업을 하는
가발업체 사장님이셨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그분과의 영상이 조회수가 그때 업로드한 지 뭐 한 일주일, 2주일 만에 조회수가 30만회가 터진 와, 거예요. 많이 나왔네요. 첫 떡상 영상은 아니었는데 최고 조회수 찍은 영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이제 서로 사이가 좋아지면서 서로 이제 일적으로 그때부터 뭔가 엮이게 된 거였죠. 그래서 어느 순간 그분이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PD님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해서 네, 그때 이제 계약을 처음 맡게 됐던 게 6개월 후에 첫 수익이 발생한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경로가 오신 거예요. 못했죠. 그러니까 뭐든지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를 대행업을 하고 있지만 네. 이 인생이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기회가 그렇죠. 찾아오더라고요. 머리를 밀 거라 예상 못하셨잖아요. 머리 밀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 그죠. 아 그러면 그 수익이 나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기분이? 난 역시 나다 이런 거예요? 아니요, 생각보다 조급했어요. 왜냐면 퇴사하고 한 3개월쯤 지날 때까지 수입이 없으면요 마음이 이제 쪼들리기 시작해요. 슬슬 이제 네. 오죠. 그러면서 5개월, 6개월 가면요 이러다 나 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나 어떻게 살아야 돼? 이 생각이 오기 부정적인 생각이 막 몰려들거든요. 사람 마음이 그렇다니까. 딱 3개월인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래서 첫 수익 발생했을 때 다행이다. 그 자랑하셨어요? 집에 가서 나 드디어 돈 벌었다 이렇게. 자랑을 엄청 하고 싶었지만 좀 절제해서 좀 자랑했죠. 조금 이제 예. 그래도 좀 가장이니까 좀 이렇게 누르고 이제 시작이다. 난 잘해볼게. 네. 근데 좀 처음으로 돌아가서 유튜브 그 컨셉을 인터뷰 이제 현장 인터뷰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 왜 그걸로 정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자영업자들이 인터뷰하는 채널들이 많죠. 그때 당시에 저희도 좀, 마찬가지고.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때가 벌써 한 3년 전 됐으니까요. 그래서 나도 이거 잘할 수 있겠다. 내가 남들 이야기 들어주고 인터뷰하고 어떤 뭐 이 포인트로 가게 된다면 나한테 도움이 될 것도 많겠다. 내가 사장님들 인터뷰하면 나한테도 분명히 사업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두 가지 생각이 겹치면서 인터뷰 채널이다. 그러니까 원래도 사람들 말 잘 들어주고 포인트를 네. 잘 잡고 이런 성격이세요? 예, 좀 그랬던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제가 출연은 제가 제 얼굴을 내밀고 한번 해봤더니 내가 말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게 들어주는 게 더 낫겠다. 네. 현실적으로 생각했죠. 메타인지는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메타인지.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 섭외도 못하고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것도 또 맨땅에 헤딩이죠. 인터뷰할 사람이 없잖아요. 없죠. 그 맨땅에 헤딩 해야 되니까 제일 처음 모셨던 사람이 집 앞에 햄버거집 사장님. 뭐라 그랬어요? 가서. 그래가지고 햄버거 먹으면서 사장님 그때 오픈하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제가 좀 홍보 좀 해드릴 건데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이 이렇게 뭐 한 달도 안 된 채널이 이제 막 시작한 유튜브 채널인데 여기서 좀 조회수 높게 나오면 좀 소심하게 말씀하셨네요. 네, 분명히 사장님도 도움이 되실 거다. 한번 출연하시겠어요? 네. 이렇게 꼬셔가지고 네. 그 햄버거집 사장님을 출연시켰고 아. 그 다음부터 또 이제 친구들, 지인들, 자영업하는 지인들 다 지인 영업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하셨을 때 좀 어렵거나 뭔가 내가 길을 잘못 선택했나?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제가 해오고 있는 길에 대한 의심은 해본 적은 없었어요. 왜냐면 해보니 또 보람이 있었고 회사 생활 때 느끼지 못했던 그런 자아실현의 욕구가 좀 채워진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자아실현이 중요한 걸까요?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돈을 벌게 되면 그때부터 자아실현도 찾게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성취욕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었어요. 근데 직장 생활할 때 저는 성취욕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왜냐면 직장 생활은 그렇잖아요. 항상 상사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그렇죠. 난 그거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고 그치. 보고를 잘하면 칭찬, 못하면은 뭐 혼나는 거고. 그치. 근데 이거 내가 내 일을 해보니까 잘하든 못하든 다 내 책임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 잘했을 때 내가 원하는 목표치의 조회수가 나왔을 때 이 성취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엄청나죠, 진짜. 그때 막 아드레날린 막 솟고 막 말도 못하죠, 진짜. 그 도파민. 도파민 중독이시네. 근데 사실 직장에서 주는 가장 큰 메리트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안정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안정감. 기간이. 안정감 굉장하죠. 네. 그거를 포기하실 때는 좀 걱정은 안 하셨어요? 그 제가 한 퇴사 후 4개월, 5개월 좀 지났을 때 동료들 만났을 때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동료들이 또 자기들 회사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성과금이 올해 얼마니. 성과금이 얼마니. 또 많이 주잖아요, 여기가. 성과금이 크잖아요. 그쵸. 그게 딱 듣는데 내가 이거 순간적으로 살짝 오더라고요. 현타가. 뭐지, 올 수밖에 없지. 근데 아니다. 돌아와서는 다시 마인드 컨트롤하고 내가 이거 반드시 이겨내야 돼. 여기서 죽으면 안 돼. 다시 그렇다고 내가 다시 직장생활 돌아올 수는 없어. 없죠. 네, 이 마인드로 버텼죠. 그러면은 지금 현 시점에 직장과 지금 현재 수입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제가 최고 수입 벌었을 때는 네. 제가 임원분들보다 더 벌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월 한 1,000만 원 정도 벌었을 때, 순수익 벌었을 때 있었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월급이랑 지금 나와서 버시는 금액이랑 평균치랑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지금은 저희는 자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평균치라는 게 잡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직장 생활 다닐 때만큼은 버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우상향 중으로 가고 있는 방향으로 가니까 뭐 미래에 대해서 뭐 늘 불안함은 있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성격이 되게 긍정적으로 밝고 이런데도 어느 순간 우울증이 온 적이 있어요. 진짜요? 예, 그러니까 일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이라는 게 오더라고요. 나와서요? 아니면? 퇴사하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러면 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수익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우울증이라는 게 찾아오더라고요. 약간 거기서 이제 불안함이라는 요소가 처음 겪어보는 불안함이죠. 직장 생활할 때 느꼈던 그런 안정감에서 벗어나서 내가 내 일을 하다 보니까 늘 불안하잖아요. 하루하루가. 그래서 제가 느꼈던 최악의 순간은 뭐였냐면 이 우울증이 왔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살아야 되냐. 그렇게까지 가셨어요? 그게 한 번 이제 왔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정신과를 찾아가서 우울증약을 먹게 된 계기가 있었었죠. 근데 뭐 때문에 그게 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 불안함이라는 감정들이 오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어떤 씨앗이 생겼던 것 같아요. 작은 씨앗이. 불안함. 말씀 주셔서 죄송해요. 불안함이, 저는 그런 불안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 막 1,000을 벌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다음 달 내가 1,000 벌 거란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불안하거든요, 전. 저도 비슷해요. 그거예요? 저는 이 계약이 다음 달에 끊길 수 있다는 불안함. 그리고 전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 조회수가 또 떨어지면 어떡하냐에 대한 불안함. 항상 결과에 대한 불안함과 계약에 대한 불안함. 제가 전에 그 직장에서 퇴사하시고 이 사업을 하시는 분 인터뷰를 했을 때 그분이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회사를 다니면 뭔가 돈은 못 버는데 마음은 편해. 왜냐면 매달 월급은 그냥 다니면 나오니까. 마음 편하죠. 네. 네. 근데 사업은 마음은 항상 불편해. 근데 돈은 많이 벌어. 그래서 제가 뭐가 더 좋아요? 그랬더니 결국엔 사업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게 맞나요? 저는 지금까지도 이제 주변 친구들이 한 번씩 물어봐요. 네. 또 후회한 적 없어? 그러면 저는 정말로 후회가 된 적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직장 생활은 어차피 나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타임 리밋이 있잖아요. 무조건 있죠. 근데 그걸 제가 알고 있는데 언젠가 나와야 될 건 난 조금 더 미리 나온 것 뿐이기 때문에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대신에 조금 더 먼저 나와서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게 좀 더 다행스럽다. 저는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럼 PD님이 생각하시기에 퇴사 전과 후가 가장 달라진 건 뭐가 있을까요? 제일 큰 거는 자립심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할 때는 우리가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를 보호해주는 울타리 안에서 놀았던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이런 게 완전히 없단 말이에요. 내가 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디로 가는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자립심이라는 게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아니면 죽으니까. 굶어 죽어야 돼요. 진짜 지하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자립심 하나가 정말 많이 달라졌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생각하는 깊이도 좀 더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 사업화를 위해서 좀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머리를 밀고. 사실 이것도 완전 다른 분야잖아요. 두렵진 않으세요? 엄청 두렵죠. 제가 지금 한 1년 반 정도 했던 유튜브 대행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지만 이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대행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느꼈던 그 두려움이 있죠. 불안함. 이게 지금 또 뭔지 알 것 같아요.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죠. 또 시작. 그 말씀을 딱 맞아요. 와, 얘 또 시작이네 하는 것처럼 저도 또 시작, 이제 새로운 시작 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변태 기질이 있기 때문에 안정하지 않는다, 난. 좀 이상한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가만 냅둘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시는 거겠죠, 사실.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 영상을 보면서도 지금 퇴사를 고민하시거나 직장생활에 되게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께 좀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제가 정말 딱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러분 직장생활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다고 팀장이 됐다고 해서 만족스럽고 하신 건 잘 알고 있는데 절대로 그거 10년 이상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40살이 넘어간 순간부터는 앞으로 10년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 10년이 뭐냐? 직장생활 다니시는 10년 동안에 그 이후의 삶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관심사가 있던 하고 싶은 게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관심사를 반드시 한번 집중해서 공부도 해보시고 뭐 노력도 해보시고 뭐 필요하다면 또 직장생활 다니면서도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경험 해볼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쵸. 뭐 부동산 공부 됐건 뭐 월세 흐름이 됐건 이런 노력들을 꼭 하셔서 간접 경험을 직장생활 나와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직장을 다니시면서 반드시 그런 간접 경험을 해보시기를 꼭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피플스 화이팅! 안녕하세요, 피플스 JPD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그동안 피플스를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우리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영상, 사실 그 뒤에는 말 못할 뒷이야기, 편집되지 않은 속 깊은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피플스 멤버십. 멤버가 되시면 일반 영상에서 볼 수 없었던 비하인드 스토리, 한층 더 디테일하고 재밌는 이 인터뷰 뒷내용, 그리고 제작자와 조금 더 가까운 소통까지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가입하시고 당신만의 피플스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보세요.